그 아이가 입주할 때쯤 되면 2029년이잖아요. 그때 16억이었는데 지금 또 20억 넘었네. 뭐 서울이 이때 20억이었는데 지금 30억, 40억 넘었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치가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1월부터 너무 바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2025년이 3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상승은 막 난리라는 거, 불장이라는 거. 오늘 제목이 뭐 둔천주공보다 비싼 경기도 아파트 이 정도일 줄이야? 완판? 와, 16억에 말이 돼? 경기도? 블로거나 뉴스에서 청약 결과를 놓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싸고 또 이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나 공급이 많아서 입주장을 겪으면서 많이 눌러져 있었다가 지금 서울이 막 너무 가니까 이제는 우리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이러면서 딱 던졌을 거예요. 건설사와 조합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아마 리서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정말 이 분양가가 받아줄 수 있는 분양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시세 조사를 막 하고 주변에 막 했겠지. 조합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올려서 하자. 아마 그래서 조금 높은 분양가에 베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파를 하고 나면 오히려 욕을 먹는데요. 이렇게 비싼 분양가라는 얘기를 들어서 완파를 하면 오히려 그 분양가를 책정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 건설사에 계신 분들의 찌라시에 의하면 건설사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성적은 뭐냐면 아주 살짝 미분양이 나서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난 거 말고 이 상승장에 미분양이 났다는 건 분양가가 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짝 미분양 났다는 건 받아줄 만한 거의 마지노선, 목젖에 닿을 만큼 그 가격을 측정했다는 거죠. 그러서 살짝 미분양이 나면 그건 줍줍으로 완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분양 가격을 설정했을 때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파를 했다는 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었던 가격이었네? 좀 더 비싸게도 됐었던 거 아니야?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완판하고도 욕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양 성적을 거둔 게 요번에 이제 광명입니다. 철산역 자이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구도심의 역세권에 새 아파트가 정말 좋은 위치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뉴스가 났냐면요. 둔천주공보다 비싼데 둔천주공 때보다 3억이나 비싼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완판했다.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어디냐면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이 청약에 이틀 동안 18,074명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84 분양가가 무려 16억에 육박해요. 뭐 얘가 29년 입주하니까 그동안에 내야 되는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16억을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에 확장비까지 다 하고 옵션비까지 하면 16억이란 말이죠. 2023년 1월 달에 둔천주공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2022년에 분양한 둔천주공이 거의 미계약 세타가 줄줄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둔천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단 말이야. 비싸다. 헬리오시티도 그때 막 14억, 15억에 팔리고 있는데 둔천주공 13억?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청약, 10만 청약 통장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유튜버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계약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때 계약 안 하신 분들 되게 속상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그랬던 둔천주공이 지금은 30억을 넘고 30억, 31억까지도 지금 매매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더 높이에도 나와 있고 평균 가격이 31억에 매매가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경기도 광명에서 16억. 물론 이 경기도 광명이 거의 서울에 붙어 있고 또 다 천지개벽하면서 7호선을 타면 서울에 바로 강남으로 올 수 있고 철산역 이 주변으로 또 학원가와 상권이 쫙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철산역 자이는 대장주이다 보니까 이 가격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고 뭐 이해해요. 청약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약홈을 딱 들어가면 청약 일정이 통계에 딱 들어가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서 여기서 이제 경기권 볼 거잖아요. 경기권을 딱 보는 거야. 여기서 경기도에 이번 달 계속 분양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철산역 차이 얘의 경쟁률을 딱 가서 보면 313 모집에 11,880개의 통장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4가 인기가 가장 많았고요.
골고루 인기가 많았습니다. 철산역 자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데 이러느냐 가서 보면 철산역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1순위 청약 접수가 11,000건. 예, 와. 어디 생겼는지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산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부터 철산역까지. 여기가 지금 다 이제 천지 개벽한 상황이잖아요. 요 라인이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죠. 밑에 쪽으로 전부 다. 옛날에 제 친구가 광명사라서 고등학교 가봤나? 예, 처음 지금 가본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광명이 이런데 어떻게 살아? 막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동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시골 같고 개발이 안 됐던 그런 도시에 제가 기억이 있는데 갈 때마다 광명이 바뀌는 거 보고 와우 했단 말이죠. 지금은 광명이 거의 뭐 서울이에요, 서울. 뭐 지역번호도 공이 쓰는데 지금 현재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17억 5천 이 아이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산 자이는 입주를 끝낸 따끈따끈한 아이죠. 2025년 5월 달부터 입주를 한 3,800세대 철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평지면서 가장 그래도 최신축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장주. 그 다음에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가 원래 이 아이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헤리티지한테 대장을 빼앗겼습니다. 떠오르는 샛별. 정말 이제 대장주는 철산역 자이. 광명에서 앞으로 대장이 될 아이는 철산역 자이죠. 이 아이가 지금 16억에 분양한 거예요. 철산역 자이가 광명 12구역, 광명 12구역 재개발안에서 들어온 아이인데요. 철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넓어요. 대단지이고요. 건너오면 이 철산 로데오 거리 상권이 쫙 발달돼 있고 앞에 학원가가 쫙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광명 12구역이 이 앞으로 광명의 대장 역할을 할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비싸야 되는 게 맞으니까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17억, 철산역 롯데캐슬 SK뷰가 15억 하니까 나 16억. 나 괜찮아. 받아줄 수 있어. 왜냐면 난 대장이니까. 나는 바로 초역세권이고 나는 여기 지금 모든 상권과 학원까지 끼고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었던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게 광명이 입주장을 겪을 거잖아요. 앞으로 광명의 센트럴 트리우스 광명 이제 입주했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지금 이제 입주장이 11월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고 이쪽에 이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27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 밑에까지 입주가 좀 남아있는 이 상황에 야 광명이 입주장 때 싸게 나올 것이다. 그거를 기다리고 했던 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게 하나도 싸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얘가 16억을 분양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줬다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새 아파트가 다 지금 30억을 향해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방값이 15억, 16억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대장 이런 아이들을 가지리라. 대장이 될 거니까 따라가겠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조용하던 이런 지역들의 트리거 역할을 얘가 빵 터트려 주면서 경기도에 풍풍이 불 이 트리거 역할을 광명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장에서도 2021년에 이제 상승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달했던 그 이전 장 17, 18, 19년대에서도요. 항상 그 지역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수원 화서역 파크 프로지와 같은 경우에 수원에 공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분양을 하면서 5억이 넘는 분양가를 들고 나왔을 때 야 화서역? 그 당시에만 해도 화서역에 신분당선이 뭐 연장되는 호재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는데 공급이 없던 이 수원의 화석 파크 프로지오가 5억이 넘는 분양가로 빵 터트려 주면서 이 여파가 이제 완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수원에 비싸야 분양가가 3억 좀 넘을까 말동인데 5억 넘는 분양가 받아준다고? 근데 받아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눈여겨본 게 어디였냐면 수원역 앞에 건선 8달 재개발 지역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를 진짜 뭐 한두 개씩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건선 8달 재개발 지역에 제가 임장 갈 때마다 아직도 그대로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좋은 건 알고 있었지. 저도 알고 있었지만 프리미엄이 진짜 5천 미만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원역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KTNG 개발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지금 가서 보면 스타필드가 쫙 들어오면서 완전 무슨 강남빌라게 쫙 다 막 새로운 도시가 형성돼 있으면서 지금 인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게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로 인해서 수원역 인근에 있는 팔달 권선 재개발 지역들이 피가 갑자기 1억으로 쫙 올랐단 말이죠. 오늘 가도 2천 3천밖에 안 하던 이런 지역들이 이 화서 파크 프로젝트 분양을 하면서 피가 1억으로 오르자 이 여파가 어디로 갔냐면 광명으로 간 거예요. 광명에 그 당시에 4구역, 5구역, 15구역, 16구역 핫하게 이제 돼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광명의 피가 1억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억도 사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원? 가만 있어봐. 수원이 피가 1억으로 오르니까 광명이 지금 거의 서울급인데 서울급에 있는 광명이 피가 1억이라고? 야 너무 싸다. 그러면 너도 나도 생각을 한 거죠. 야 광명 피 1억, 수원 피 1억. 어디 사는 게 맞아? 광명 1억 사는 게 맞지? 그러면 사람들이 광명에 너도 몰려가면서 그러면서 광명이 피가 1억 5천, 막 1억 8천, 2억이 되는 게 순식간에 2억이 되더라는 거죠, 피가. 그러면서 이 여파로 인해서 주변에 또 신축 아파트들이 싸게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가격 흐름, 지역의 흐름이 가면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광명이 그런 역할을 또 해준 거예요. 어떤 그 단계 같은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리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딱 이벤트가 딱 터지면 가격이 계단으로 한 단계 딱 올라버리고 또 이벤트가 딱 터지면 계단으로 한 개 딱 올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전에 트리우스 광명이었나 이게 센트럴 아이파크였나 기억에 광명 하도 분양을 많이 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13억에 광명이 분양을 했었단 말이죠. 이 전 단계에서 13억에 분양할 때 용인에 구성역에 있는 구성역 2편안이었죠. 이 아이도 같이 13억에 분양을 하면서 야 용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광명도 13억인데 용인 13억?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한동안 그랬는데 지금 또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지금 다시 16억에 분양한 거잖아요. 생각난 김에 용인 구성역 2편안 얼마나 하나 가볼까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GTX A가 들어오는 용인 구성역의 유일한 새 아파트입니다. 2편안 세상 용인 플랫폼시티. 15억이네. 네. 물건 몇 개 나오지도 않고요. 새 안고 15억이네요. 어쨌든 분양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인 2편안 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15억입니다. 15억. 다시 돌아와서 광명이 입지가 너무 좋은 게 얘가 7호선을 타면 바로 서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철산역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요렇게 광명에서 이렇게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 또 광명 얘기 나올 때 항상 또 같은 얘기 나오는 게 과천이란 말이죠. 그럼 경기도 과천시 한번 가볼게요. 강남에 준하는 경기도 과천시가 프레스티어 자이. 야 주공 4단지 28억이 28억. 과천주공 5단지는 대박이다요. 큰평 32에 36평인데 30억. 과천 자이는 26억. 위버필드는 26억. 8단지 9단지는 벌써 27억. 난리 났네. 야 과천 3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무섭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양을 볼까요? 와 안양이 왠지 엄청 싸 보이네. 야 안양 너무 싼데? 야 와 안양과 과천의 가격이 와 얼마야? 10억 이상 차이 나네. 안양에 지금 이 안양운동장역을 주변으로 안양운동장 여기에 월판선 지금 공사아니라 난리 부르세요. 지금 월판선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월곡판교선과 인동선이 이제 인덕원에 들어오죠. 그래서 인덕원으로 갈 수 있는 안양운동장역 여기 월판선 들어오죠. 안양운동장역 여기 지금 전부 다 새 아파트 들어오고 천지개박하는데 13억. 아까 우리 범계역에 아크로 베스티뉴 얘는 지금 15억 7천에 분양했는데 얘는 분양가 이하네. 13억이네. 어떡하지? 분양가보다 더 싸네. 18억짜리 나와있긴 합니다만 아크로 베스티뉴가 17억 18억 하는데 얘는 그냥 범계역 역세권인데 새 아파트를 놓고 가격을 보니 새 아파트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2억. 평촌 트리지아 11억. 안양 메가트리아 9억. 여기에 안양 프루지오 13억.
전세가를 볼까요? 전세가는 얼마나 할까? 전세가. 와, 역시 안양은 전세가가 높네요.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는 평촌 신도시. 여기가 학원가죠, 여러분. 예. 여기가 학원가입니다. 현대홈타운 바로 옆에 여기가 학원가인데, 야,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 평촌 신도시의 매매 가격이 새 아파트 8사 기준으로 매매가가 11억, 12억 하고 있고 전세가 7억, 8억 5천, 갭이 한 3억 정도 되네요. 상대적으로 왠지 안양이 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양의 이쪽 또 의왕시 쪽에도는 의왕시 쪽으로도 지금 새 아파트가 인덕원자의 SK도 지금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퍼시빌 지금 한창 공사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인덕원 엘센트로 13억 5천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여기 평촌 센텀퍼스도 13억 5천이네. 상대적으로 이 안양과 광명을 비교하면 광명이 훨씬 더 좋다. 7호선 가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살기 좋은 걸로 보면 평촌도 밀리지 않거든요. 학원가도 있고 평촌에도. 근데 평촌은 이제 다이렉트로 강남이 가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밀리는 거죠. 광명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 있어서 바로 7호선을 타면 다이렉트로 강남을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양보다 상급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서울에 조금 더 가깝죠. 그리고 목동에 붙어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바로 이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없는데, 이제 인덕원역에 GTS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또 안양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는 게, 월곡 판교선이 생기기 때문에 월판선이 이 대형 일자리 3개로 날아주잖아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미 완성돼 있어. 일자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있단 말이죠. 이 과천 지정타 판교로 갈 수 있으니까 월판선 아니 굉장히 좋은 노선인데, 이 인덕원에 지금은 4호선밖에 없지만 인동선이나 월판선이 생기고 GTS가 생기게 되면 트리플이 되는 거고, 바로 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기 때문에 안양이 미래 가치는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되게 저평가다. 와, 이 과천이 너무 많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옆에 붙어 있는 안양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좀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불장은 또 분당이고 평택은 한파다라고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극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도권에서 갈롱갈 델롬대리라고 해서 수도권 자체 내에서도 강남을 가나 안 가냐, 그리고 입지가 어떠냐에 따라 그리고 여기가 일자리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요런 거에 따라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당이야 모든 뭐 강남으로 가는 모든 도로가 연결돼 있고, 강남으로 가는 신분당선도 있기 때문에 있고, 학군이며 교통, 교육, 환경까지 너무너무 좋은데 낡았는데, 여기에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 분당에 난리가 났어요. 분당은 지금 그동안 안 팔리던 집까지 전부 다 팔리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선생님 저희 집이 안 팔렸는데 이번에 정말 누가 서로 사겠다고 난리예요. 팔까 말까 뭐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상황에 분당은 좀 이런데, 상대적으로 막 지금 이 기사에 나온 평택이라든지, 평택에는 지금 가뜩이나 물량이 너무 많은데 이 반도체까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산업이 받치고 있는 이 도시에 너무나 많은 공급 물량이 2019년도에 화랑장이었을 때 반도체까지 터지면서 그때 힘입어서 엄청나게 건설사가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 분양한 것들이 지금 막 여파가 하나 두 개씩 막 들어오고, 막 화양택지지구라든지 브레인시티라든지 입주가 맞이하다 보니까 거의 막 마피 5천 6천까지 떨어지고, 놔두면 좀 더 심각한 상태가 될 텐데, 분양권을 내가 사서 실거주를 하실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게, 마피 때 사서 내가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버틴다면 마피만큼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구도 마피 1호까지 갔었던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등기를 치고 나니까 그래도 분양가까지는 다 올라왔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마이너스 피해 있는 거를 사서 내 집 마련하시면은 그만큼의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이 다 완성이 되고
또 주변이 좀 이렇게 다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양극화 중심은 결국은 내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 일자리가 있느냐 내지는 바로 서울에 붙어 있어서 서울에 바로 베드타운 역할을 하더라도 일자리로 가는 노선을 갖고 있느냐 이런 급지를 따졌을 때 여러분이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수도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 가고 싶지만 내가 서울에 막 뭐 3급지 4급지 가고 구축 가느니 그런 거 할 바에는 경기도의 똘똘한 지역에 최상급지를 가리라. 이런 전략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명의 대장지역이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지금 이 주변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 뭐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분당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장주를 아니면 저 준신축 이런 걸 찾아서 가는 여파들이 있어요. 좀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 실거주로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추석 전후로 인해서 규제가 나온다. 마포, 성동, 동작, 토지거래로 묶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서울 25개구가 전부 다 묶이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죠. 이전 장에서 보면 묶이면 풍선효과, 묶이면 풍선효과. 그래서 풍선효과로 인해서 주변이 같이 여파가 더 오르는데 여파마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뜨거운 상승의 여파가 결국은 이 경기도의 똘똘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서울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자체 일자리 수요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일자리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또 학군지까지 있다면 더없이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강명처럼 16억 정도 분양을 하면서 완판을 빵빵빵 해버리면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싸게 느껴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직 정거점을 돌파하지 못한 지역들, 아직 저평가돼 있는 이런 지역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물론 서울 진입하면 좋겠지만 서울에 도저히 진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의 대장주를 가져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서울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 제가 오늘은 수도권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지금은 분양가가 또 비싸다 아우성을 치지만 그 아이가 입주할 때쯤 되면 2029년이잖아요. 이 아이가 입주할 때쯤 되면 야 그때 16억이었는데 지금 또 20억 넘었네. 뭐 서울이 그때 20억이었는데 지금 30억, 40억 넘었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라떼가 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 16억이라는 분양가가 지금은 받아줬지만 혹시나 2029년 또 뭐 하락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얘가 또 마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기회는 항상 있어요. 하락기가 와도 상승기가 와도 이기는 투자를 하시려면 입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떨어지더라도 튕겨오를 수 있는 힘 그거는 당연히 입지 교통교육, 상권, 자연환경이라는 그 땅의 위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입지가 조금 빠지더라도 완전 브랜드 대단지 새 거가 들어오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막 들어와서 새로운 뉴타를 형성한다.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절대 망하지 않는 정말 새로운 투자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